엄마도 장가가 뭐 그리 급해서. 장가는 안 급할지 몰라도 손주는 급하다. 더구나 세상이 이래 놓으니 빨리 시를 받아놓고 봐야지. 종족 보존의 본능은 좀 미련하고 좀 잔인하다. 난 돌아누웠다. 말을 들을까? 글쎄요. 결혼까지는 또 몰라도 애 아버지가 되는 오빠들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너무 일러요. 이르긴 뭐가 일러. 나는 너의 아버지 16세 시집을 왔어도 신랑이 어찌나 어려웠는지 한 달이 지나도록 신랑 얼굴 한 번을 똑똑히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했느니라. 그럼 프로필만 바뀌었네? 갔다가 프로펠러는. 나는 다시 어머니 쪽으로 돌아 누웠다. 나야말로 어머니의 프로필이 보고 싶었다. 즐거웠던 날의 회상과 즐거운 이래의 꿈이 서렸을 어머니의 고운 프로필을, 푸른 달빛을 받은 프로필을.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못 보고 말았다. 우리 모녀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다. 방바닥이 크게 들썩이며 기가 괭괭했다. 그러나 괭괭한 건 어떤 큰 음향의 여운일 뿐 최초의 큰 폭음은 너무도 커서 뚜렷한 청각의 기억이 없었다. 다만 그 폭음의 여운들이 기둥을 흔들고 분합과 들창의 유리들을 악살박살내는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집 어느 곳을 폭탄이나 포탄이 명중했으리라고 어렴풋이 느끼며 나는 눈을 감은 채 우선 내 사지를 움직여보고 어머니의 얼굴을 더듬었다. 어머니는 내 손길을 뿌리치고 악을 쓰며 일어났다. 어디냐? 어디냐? 어머니가 미친 듯이 뛰어나갔다. 아직도 멍멍한 기에 어머니의 맨발이 마루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딛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앉은 채 어머니가 뿌연 흙먼지와 푸른 달빛 속을 쏜살같이 가로질러 중문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뒤미쳐 곧 비단을 찢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길게 들리고 주위가 고요해졌다. 실제로는 그동안이라고 전쟁의 소음이 우리를 멎었을 리 없겠지만 내 회상으로는 어머니의 비명과 큰아버지가 참마루 천장에서 겁에 질린 얼굴로 내려오기까지 시간처럼 길고도 처절한 고요를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경아야, 경아 걔 있니? 큰아버지가 안방을 기웃댔다. 네. 나는 간신히 혀를 아물며 소리를 냈다. 응, 넌 살았구나. 그럼 행랑채인가? 행랑채? 행랑채? 나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까 어머니처럼 맨발로 마루와 댓돌이 흩어진 유리 조각을 마구 밟으며 마당을 가로질러 행랑으로 내달았다. 방바닥에 쌓인 흙덩이와 아스러진 기와장 위에 어머니가 길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고 나는 휑하니 뚫어진 지붕의 커다란 구멍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으로 처참한 광경을 또렷이 보았다. 검붉게 물든 호청, 군데군데 고여있는 검붉은 선혈, 여기저기 흩어진 고깃덩이들, 어떤 부분은 아직도 삶에 집착하는지 꿈틀꿈틀 단말마의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싱싱한 젊음들이 어쩌면 저렇게 무참히 해체될 수 있을까?
나는 악을 쓰려 했으나 목이 꽉 막혀 아무런 음량도 이루지 못하고 거듭거듭 몸을 떨며 몸서리를 치며 황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휘청거렸다. 휘청거리는 발에 붉은 호청이 치근하고 감긴다 싶더니 다시 내 시야를 온통 붉은 호청이 뒤덮었다. 나는 붉은 호청에 걸려 붉은 호청으로 온몸을 감은 채 방바닥에 뒹굴며 차츰 정신을 잃었다. 나는 깨끗하고 푹신한 침대에 동화 속의 공주처럼 누워 있었다. 나는 아마 좀 아픈가 보다. 어쩌면 꾀병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데도 뚜렷이 아픈 곳은 없으니 말이다. 그래도 나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또 사촌 언니, 오빠들로부터 중환자 취급을 받으며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자꾸 만난 것을 나에게 먹이려 들었고, 마리는 시 같은 것도 읽어주고 방에는 향기가 짙은 꽃이 꽂혔다. 그러니 나는 병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나는 모든 것이 편안했다. 그렇다고 큰데 2층 마리의 아담한 침대에 여러 날 누워서 사과즙과 우유와 반죽한 계란을 받아먹는 일을 그만둘 기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매일 침대에서 세수와 양치질을 하고 거울을 보았다. 수척한 얼굴에 좀처럼 화색이 돌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쓰디 쓴 한약도 받아먹었다. 이 집 어디엔가 어머니도 앓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세상이 바뀐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와 내가 왜 빨리 건강해지지 못하나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루비아 때문인 것이다. 근데거의 가히 넓지 않은 아담한 정원은 여름 동안 많이 황폐해졌으나 한쪽 구석에 사루비아만은 기승스럽게 자라 선홍빛 꽃이 만발하고 있었다. 나는 사루비아를 좋아했다. 너무 애련하거나 연약하지 않은 그 건전함을, 줄기찬 선홍빛 생명력이 허약한 나에겐 엄숙하게조차 느껴졌다. 나는 물끄러미 창밖에 사루비아를 바라보다가 공곤하게 낮잠에 빠지곤 했다. 그리고 나는 불띠붉은 호청을 꿈꿨다. 피 묻은 호축에 희감기는 악몽은 매일 낮 계속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뒤따랐다. 집으로 가고 싶었다. 나는 꼭 선홍빛 사루비아 때문에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악몽이 차츰 나를 좀먹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어느 방에 누워서 저 선홍빛을 봐야 하는 걸까? 가엾은 어머니가 저런 걸 봐야 하다니. 아무도 모를 게다. 어머니가 저런 걸 봐서는 안 되는 까닭을. 가엾은 나의 엄마. 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몰래 오열했다. 나는 제일 내 곁에 많이 있는 마리에게 부탁했다. 집으로 가게 해주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다. 언니도 이런 몸으로 어떻게? 몸이 불편할수록 제 집이 좋은 법이란다. 그녀는 친절하고 다정했기 때문에 여러 번 거듭해서 그녀를 졸랐다. 기온은 상쾌하고 하늘은 노푸르고 마당의 사루비아는 허구한 나를 지칠 줄 모르게 붉디 붉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어머니와 나는 지니 오빠의 집부차에 실렸다. 큰어머니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마리가 나를 부축했다. 나는 비로소 의치를 빼놓은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내가 아는 어머니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였고 아주 낯선 부연 눈을 멍하니 뜨고 있었다. 나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억지로 참느라 눈을 씀뻑대며 시선을 아무데도 고정시키지 못한 채 두리번거렸다. 차창 밖의 거리는 활기에 넘쳐 있었다. 나는 그것이 어떤 먼 이국의 거리처럼 신기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건강한 활기찬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눈에 띄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런 광경을 봐야 하는 게 사르비아를 봐야 하는 것만큼이나 견딜 수 없었다. 낯익은 가게 모퉁이를 지나 우리 집이 보이는 골목으로 차가 꺾였다. 나는 우리 집을 보았다. 한쪽 지붕이 날아간 우리 집을. 나는 악을 쓰랬으나 악이 써지지 않았다. 입술을 떨며 마리아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다. 눈을 꽉 감고도 모자라 검정 스커트에 얼굴을 파묻었는데 또 내 시야에는 선홍빛이 넘쳤다. 처음에 그것은 큰댁 마당의 사루비아였다. 녹색의 잎도 푸른 하늘도 안 가진 그냥 선홍빛이 흐드러지게 만발한 사루비아였다.